병원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세태화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환자들인데 쌀 1kg, 담배 한 갑 이렇게 받아먹고 진단서를 떼주고 의사들이 나라에서 약도 안 주잖아요. 그리고 또 뭐 장기를 좀 뜨자. 그러면 서로가 이게 대남방송 몇 번째 줄에 차를 옮겨서 상을 잡아라 하면 또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요? 가까운 초소가 450m니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은정TV의 은정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초대 손님을 만나볼게요. 어서오세요.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 북한 함흥에서 온 한성태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요 앞에 안 보이던 게 보이죠? 네. 오시면서 이렇게 또 꽃을 준비해 오셨어요. 우리 한성태 사장님께서 게스트분에게 꽃을 받아보는 게 진짜 처음인데 사모님께서 준비해 주셨죠? 이거. 뭐 그렇죠. 예, 근데 사모님이 예사로운 분이 아니시더라고요. 어디 분이십니까? 원래 저 사람의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면 원래 5만 원권에 그 심사임당 그분의 그 후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태어난 것도 저기 강릉 오죽헌. 오죽헌에서 태어났고 서울에 와서 숙명여대 나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HRD 그 박사분이십니다. 어머나 세상에. 아니 이게 보통 그 북조선에서 온 여성분들이 우리 대한민국 남성분들과 만나서 결혼하는 경우는 많지만 북한 남자분께서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 한국 여성분과 산다, 이건 왠지 모르겠는데 비율이 정말 작거든요. 그렇죠. 거의 보기 힘들죠. 예, 그런데 거기다 또 박사님이시래요. 왜 박사인지 알겠네요. 일단은 그 사모님께서 또 이렇게 꽃을 보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어떻게 그러면 탈북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여성 박사님과 이렇게 오늘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까지 어떤 사연들이 있는지 만나보도록 할게요. 한국에서 태어나가지고 부모님이 영향을 잘 많이 받았죠. 북한에서는 뭐 의사가 됐지만 여기는 아직 의사 자격이 없고. 네, 북한에서 의사를 하셨어요. 어떤 의사를 하셨어요? 그게 동의사라고 하죠. 여기서는 한의사를. 동방의학이라고 해서 동의사라고 해요. 군복무를 83년도에 나가가지고 신병훈련만 1년 6개월 받았어요. 군을 어디로 나가셨나요? 북한에서는 DMZ 안에서 군복무를 8년 정도 했어요. 국군 이 장병들하고 서로 말하면서 군복무 선다고 하면 돼요. 그래요? 진짜 말해봤어요? 그렇죠. 뭐 이런 그런 나팔 같은 거 입에다 대고 야 오늘 너네 뭘 먹었냐? 뭐 납작지근 보리밥에 뭐 돼지고기 장화 신고 간 나이론국 먹었다. 그리고 또 뭐 장기를 좀 뜨자. 그러면 서로가 이게 대남방송 몇 번째 줄에 차를 옮겨서 상을 잡아라 하면 또 이렇게 옮겨주고. 그래요? 가까운 초소가 450m니까 소리를 쳐도 다 가요. 조용하니까. 산속이니까. 그렇죠. 그때는 우리가 있을 때는 그 대남방송이라고 해요. 대남방송은 50승 50 4번 한 방송을 그러니까 넉줄에 5개를 묶었어요. 그러니까 4, 5, 20이죠. 20이 그게 통째로 묶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노래가 나가고 말 나가면 땅이 울려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출력이 대단히 세요. 그게 한국 방송에. 그 방송을 또 북한 그 주민들이 들을까봐 또 그걸 또 막는 방송을 해요. 그러니까 주민 지역에 가면은 그 방송을 듣지 못하게 거기다 대고 마을에다 대고 또 방송을 불어 못 듣게. 그럼 거기서 방송 어떤 내용들이 나왔어요? 국제 정세 그다음에 실제로 우리는 다른 부대 같은 거는 장교가 대대급에서 대대 보이지도 않나 대대 정치지도 않나 그다음에 대대장 그다음에 거기에 군의가 있고 그다음에 소대장들이 있고 다시 6명이면 끝나요. 장교가. 그런데 우리는 한 개 중대 장교가 18명이에요. 거기 왜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감시가 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 소대 30명 정도를 책임지고 거기에 보이지도 정치지도 소대장 거기에 또 중대 또 그런 게 있고 구군이 부중대장 그다음에 무슨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 개 중대 18명이 넘어가는 거죠. 장교만. 장교만. 그 배곡
아프진 않았어요 그때? 거기 특이하게 잘 져요. 아 전현이니까 네. 최전방이니까. 그렇죠. 그 다른 부대는 굶어서 정말 머리털이 다 빠지고 영양실조 오지만은 북한에서 여가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는 병사들까지 다 여가담배 공급해서. 그러니까 한국군을 보고 너네 부러워하지 마라 뭐 이런 의미에서 준 것도 그러니까 있겠네요. 슬슬 걸어가도 한 10분이면 넘어오잖아요. 한국으로. 그러니까 도망가지 말라는 거죠. 근데 그러면 국군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게 감신이었어요? 참 멋있어요. 우리는 그 땡볕에 그 벌거 뽑고 그리고 앉아서 풀을 뽑으면 뒷좌석에 목이 깔따구가 달라붙어서 막 걸려질 때 국군은 그때가 보면은 기계로 딱 하고 이게 모자 딱 취향 쓰고 정말 멋있게 하고 기계로 딱 장애물을 관리를 하는데 그때 벌써 그렇죠. 80년대 그렇죠. 정말 하늘과 땅 차이. 그때 벌써 그걸 느끼셨군요. 그럼 뭐 물자라든가 이런 거 나르는 거 보셨어요? 거기는 다 직선기로 헬기로 들어와요. 쳐서요. 헬기 그다음 차로 이렇게 물자 공급이 되거든요. 여기 국군 쪽이. 그렇죠. 북한에는 뭘로 들어왔어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게 일반 부대처럼 공급이 되면 가운데서 다 떼먹어요. 중간중간 또 일반하면 마지막에 차려지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사만 배가 걸려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그 체계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평양에서 직접 물자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대대에서 그걸 떼먹는 거는 좀 없지요. 평양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처소마다 또 처소 민경 처소용 자동차가 다 소대별로 있어요. 준비해서. 그럼 와서 거기다 그다음 처소에다가 그냥 공급하는 거죠. 그리고 70년대 그때까지는 비무장지대 안에 그 갱도공사 전투 그러니까 전쟁 나면 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그러니까 이게 갱도 그것을 그러니까 뭐 60일 저교 그다음에 뭐 경보대대 정찰 이런 데서 나와서 공사를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남으로 도망가 한국으로. 그러니까 그때서부터 딱 맞고 그 안에 공사를 다 민경이 해라.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다 민경이 그냥 그 초소 공사를 했죠. 그러니까 그게 원래 중앙분기설이라는 건 철조망이 없어요. 그냥 보이는 거리에 50승 50짜리 그러니까 중앙분기설이라고 쓰고 그다음에 거기다 우리 쪽에는 한문으로 그러니까 군사분기설이라고 쓰고 밑에다가 번호표만 있어. 번호가 있어요. 그러니까 천리안이에요. 그러니까 그 번호가 있다. 그 표말 번호가. 그걸 그러니까 꼽아놓은 게 중앙분기설이에요. 거기는 이게 없구나. 아무것도 없어요. 아유 이양 오시고 그때 좀 오시지 그러면. 그때는 참 그 전두환이 그 통치할 때죠. 그때 그 미얀마 가서 그 난군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폭탄 테러가 있었어요. 폭탄 테러 있어가지고 여기 그 대통령실에서 가서 숱한 사람이 죽었고. 그걸 북한에서 한 거예요, 그거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때 전쟁이 터지냐 마냐 했어요 그때. 그랑 그저 다 갱도 안에 다 들어가 있고 그때 뭐 정말 힘들었어. 진짜 전쟁 나는 줄 알고. 근데 그 정황을 또 제일 먼저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때 저는 그 민경이라고 하면은 그 적정감시가 기본이에요. 적정감시라는 게 국군 이게 한국 쪽에서 어느 초소에 무슨 차가 들어왔다, 순찰이 몇 명 나갔다, 어디서 차가 몇 대 들어왔다가 나갔다, 나가지 않은 차가 몇 대다, 뭐 이런 것들 다 감시해요. 북한 초소에서. 근데 아침에 일어나면 한국 초소는 그 군인들이 딱 나와요.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경례를 딱 하면서 거기다가 태극기 하고 유행기를 올려요. 올리고 딱 들어가거든요. 근데 제가 아침에 그 포대경을 딱 열어보니까 다른 데는 다 올렸는데 중간에다가 갖다 걸어놓고 들어가더라. 왜지? 야 이게 뭐지? 근데 그 민경에서는 공공 하나 하면은 최고사령부까지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적정 보고를 했더니 바로 통지가 내려오는 게 전두환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죽을 뻔했다고 폭발 사건 나가지고 이제 지금 전시 상태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그때 적정을 제일 빨리 또 감시했다고 메달도 탔어요. 그래요. 그게 기본이니까. 그래서 그걸 이제 깃발을 꼭대기까지 안 가고 조기죠. 중간에다가 조기. 그러니까 세상에 사람이 죽고 그 나라에 불상사가 나면은 그러니까 그 조기를 띄우잖아요.
그 조기 발견도 또 제일 먼저 했고. 네? 근데 어떻게 그러면 의사가 되셨어요?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 부모님 고향은 다 한국이에요. 우리 청주 한씨라고 하는데 청주 그 한씨는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매정 때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다 데리고 올라갔지요. 북한으로. 외정이면 일제시대 때. 왜 가셨어요? 좀 사연이 있었어요. 어떤 사연이요? 뭐 내놈들하고 트러블이 생겨가지고 내놈들을 어떻게 하다 나니까 조금 사고를 쳤어요. 내놈들하고. 그러니까 뭐 독립투쟁이랑 뭐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3년만 지나면 그러니까 죄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지날 때까지 그렇죠. 북한으로 피신을 한 거네요. 그러다 나니까 해방이 돼가지고 고향도 오지 못하고 그렇게 갈렸구나. 남과 북이 그렇게 분단이 되면서. 근데 우리 어머니는 여기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났어. 잘 살았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엄청 부자 됐지요. 아버지는요? 아버지 그러니까 북한으로 가가지고 그냥 또 우리 3대체가 이사하니까 거기서 사시다가 돌아가셨고. 그러면 부모님이 그 북한 체제에 뭐 거의 엄청 오래 사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머니도 그러니까 50년도 전쟁 터져가지고 다 모여 해가지고 모이라고 하더래요. 이제부터 북으로 올라가겠으니까 짐 다 챙겨가지고 다시 나오 하더래요. 그래서 그 지게 쪽지게에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 뭐 장이나 냄비 같은 거, 그 다음에 세간살이 뭐 도구들, 뭐 이불 같은 거 그거 지고 그리고 피난을 가다가 어쨌든 저기 내금강, 저 금강산 지구 그쪽에서 폭격으로 해가지고 오빠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피부치가 둘 남았는데 언니하고 거기서 폭격에 헤어지고. 참 눈물이 많으신 분이에요. 뭐 말 들어보면 참 눈물 나죠. 어머니도. 그 언니 헤어졌던 언니 그럼 못 만났어요? 40년 만에 그 주민등록 까라리기 있죠. 주민등록을 할 수 있는 그 분주소에 있어요. 분주소에? 네, 분주소에. 거기서 어떻게 연락이 와가지고 40년 만에 만났어요. 40년 만에요. 40년. 그래도 헤어졌다가 그나마 만났으니까 진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부모님께서는 그 북한에 사시면서 후회 같은 건 안 하셨어요? 그냥 후회를 많이 했겠죠. 우리 아버지도 고향이 그리워서 항상 그랬고, 엄마도 내가 살던데 거기에 가면 배나무, 감나무가 있었는데 그 밑에다가 된장, 독을 묻어놓고 왔다. 그러니까 고향이 그리우니까 그런 소리 하겠죠. 그쵸. 근데 세상에 자기가 태어나고 자기가 정을 주고 한 그 땅을 자기 집을 떠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쵸. 근데 우리 여기 온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그 의사가 되는데 혹시 부모님 영향은 없었어요? 그래도 부모님 뭐 재산도 있으셨고. 저는 원래 의사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에요. 우리 칠형제예요. 칠형제. 옛날에 칠형제. 많이 났네요. 그렇죠. 아버지 그걸 배운 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부터 동이 사셨어요? 할아버지 때부터. 그럼 3대째 의사 집안이네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버지가 저를 찍은 거겠죠. 그러니까 4살 때부터 왕지는 아버지 등에 업혀서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치료하는 걸 그러니까 곰곰이 봤죠. 곰곰이 보고 그다음에 뭐 갑자기 뭐 죽어가는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걸 가서 4살 때부터 본 거죠. 그러다 나니까 뭐 조금 눈에 띄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10살부터 아버지의 몸에다가 침을 놓기 시작했어요. 10살부터. 진짜요? 보고? 그렇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감각을 알려주지요. 이럴 때는 더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소위 그냥 실험용이 되셔서 해라 하고 자기 몸을 통해서 배워주신 거잖아요. 그러다 나니까 의사가 된 거죠, 결국은. 그러면 북한에서 의사는 솔직히 말해서 진짜 배고플 일은 없고 동네에서 많이 우러러보고 그런 존재잖아요. 뭐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의사가 제일
못한 직업.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면 아 무슨 소리야. 나도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모르죠. 김일성이가 사망하고 94년도서부터 일체 배급이 다 끊겼어요. 배급이 끊기면서 의사들도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그 배급을 줘야 되는데 어떤 때는 그러니까 뭐 김일성이 생일이라든지 2월 16일 김정일이 생일이라든지 이럴 때는 명절 배급을 줬죠. 명절 배급을.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배급 체계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협동농장 그 농장에다가 땅을 줬어요. 그러니까 권한이 있는 그러니까 이런 기관들 뭐 군단이라든지 행정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좋은 농장에 가서 좋은 땅을 받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감자를 심게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종자를 메고 가가지고 거름을 뿌리고 해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 뭐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그것도 정말 쉽지 않아요. 벌써 감자가 달릴 쯤 되면은 군인들도 다 굶지 않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와서 다 훔쳐가자면 또 경비를 서야 돼. 그러니까 개육했다고 하면은 키롯을 재요. 키롯을 져가지고 우리가 배급을 줬어 하고 배급 기표를 해준다고. 그러니까 농사는 내 가지고. 농사는 내 가지고. 그런 체계가 그다음부터 이어가다 나니까 의사들도 배급을 못 주다 나니까 의사들도 나가서 농사를 지어야 돼요. 뭐 병원 어디에는 무슨 어느 농장에 가서 몇 평씩 식구가 몇이니까 몇 평이다 이렇게. 의사가 농사를 짓는다는 게 말이 돼요? 말이 돼요? 그게 안 돼요. 미친 거지 이거는. 분당 직원들도 다 농사를 지어야 돼요. 단가보들도 농사 안 지으면 안 돼요. 결국은 의사 역할을 못 하시는 거네요. 의사 역할을 잘 못하지요. 그러니까 병원이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세태화되고 그다음에 의사들이 환자들인데 쌀 1kg, 담배 한 갑 이렇게 받아먹고 진단서를 떼주고 의사들이 나라에서 약도 안 주잖아요. 약도 공급이 안 돼요. 사후 대상이라면 군단 간부들 무슨 뭐 누구 과장 뭐 이런 사람들 그런 간부들이 치료받는 진료실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약이 조금 나와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다 장사를 해야 돼. 그러니까 약도 다 자기네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수술 환자가 왔으면 그 링거 포도당 만들어야 되는데 설탕 몇 킬로 갖고 와. 뭐 포도당 그 링기를 담아야 되는데 병 뭐 갖고 와. 이러면서 그것까지 다 해야 되고 만약에 약이 필요하다 그러면 알려줘요. 뭐 이렇게 필요하다. 그러면 저 집에 가서 사와. 자기네 집이야. 그게. 의사가 약 장사하는. 그렇죠. 그러면 그걸 가서 놔주는 거. 그러니까 의사들이 자기 밥벌이가 안 되니까 그때서부터 사직서를 내고 나 아파서 의사 못해요 하고 다 시작이 났대서부터. 완전히 무너졌죠. 의료 체계가 완전히 완전히 무너지다 나니까 시장에 아프면 약을 파는 사람들은 다 의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약을 제가 어디 아파서 그러는데 그거 이 약 써.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돈 받고 약을 앉아서 장사를 하는 거죠. 의사가. 그러면 아까 국가에서는 약이 공급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 장마당에서 순환이 되는 약들은 다 있어요. 어디 거예요? 중국 거, 그다음에 뭐 저기 러시아 거, 유엔에서 오는 것도 유엔 약들도 다 일반 사람들은 혜택을 못 받아요. 장마당으로 빼돌리는 거죠? 그렇죠. 유엔에서 약이 들어온 거 저 기억나요. 타이레놀 먹어봤어요. 그게 유엔에서 그러니까 그 전염병을 방지하고 그다음 그 사람들이 약을 쓰겠다고 하면은 그걸 다 갖다가 빼돌려서 다 팔아먹고 간부들이 아니 의사들도 팔고 그다음에 간부들도 다 어쨌든 거죠. 그 손을 걸치는 사람들마다 다 빼서 팔아먹고 그 뭐 옛날에 그렇잖아요. 학교에서 토끼 가죽 거둔다고 하면은 그걸 다 걷어가지고 다시 시장으로 나가서 다시 돌잖아요. 그런 책이 아니에요. 뭐 토끼 가죽 내라 하면은 무조건 내라 하면은 애들이 장마당에 가서 사면 선생들은 그걸 갖다가 장마당에다가 대파는 거죠. 아니 그러면은 선생님 그 북한에서 동의학을 하셨다고 해도 순전히 아버지한테만 배워서 의사가 된 거예요? 정말 힘들 때 대학교 나왔어요. 어디 대학 나오셨어요? 함흥 의대. 의대 아무나 갑니까? 아니 거기는 억지로 보내요. 진짜요? 거기는 의사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요. 학교 가서 배운다는 게 뭐 혁명 역사, 그다음에 노자, 그다음에 철학, 뭐 그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 혈자리 배워주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전쟁 뭐 대비를 해가지고 뭐 주사 놓는 법이라 이렇게 실제로 가서 거기서 배운 의사들 별로 그렇게 좀 그렇죠. 말도 안 된다. 아니 의대를 갔으면 거기에 대한 공부를 해야지. 혁명 역사는 긴부자들의 혁명 활동을 그거 배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북한 대학은 다 같아요. 똑같죠.
맞죠? 그렇죠.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그냥 이론이에요. 이론만 의사 하려면 18년을 공부해야 된대요. 영어 알아야 되고요. 또 현대에 맞게 그 글로벌하게 지금 다 이게 뭔가 발전돼서 가면 거기에 맞게 그 의료 기술을 또 받아들이고 하는데 이 북한은 참 의료 뭐 환경도 정말 저질일 수밖에 없고 그 기술조차도 진짜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를 지금 제가 좀 이해가 되네요. 그렇죠. 예. 그럼 결혼하셨어요? 그냥 거기서 사별이 됐어요. 그래요. 마음 아파서 저 이야기 안 할게요. 뭐 의사도 진짜 하셨지만 밥은 그래도 먹고 사셨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탈북을 결심하게 되신 거예요? 참 마음 아프죠. 그러면 담과 수렴 그거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 거짓말을 하면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자기가 자란 그 고향을 떠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자기가 태를 묻고 난 그 땅이 항상 그래서 떠난 사람들을 그리워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더 희망이 없다. 솔직히 그 고난의 해군 시기를 지나가면서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니까 북한에 출장을 많이 다니면서 보니까 그 감리역이라든지 그때는 죽지도 않는 사람 다시 6명씩 힘 있는 사람은 나와서 다 구덩이를 팔아.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80명씩 막 묻어버리고 역전에 가면은 거기 자는 줄 알아요. 뭐 기bil소에 초상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자는 줄 아는데 다 죽은 사람이에요. 다 죽었고 저는 그래서 살면서 이 김치도 정말 한 2톤씩 담갔어요. 정말 김치도. 왜 그렇게 나갔어요? 거기는 그니까 인민군대 지원을 내라 돌격대 지원 내라 그 김치 다 걷어가요. 그렇지. 김치까지 뺏어간다. 이제 생각이 난다. 김치도 다 걷어가요. 그리고 저는 그 집 앞에서 우리 집 앞에 와서 사람이 죽으면 또 그 안전원이라고 하죠. 경찰이 와서 이 사람은 아니야 뭐 어쩌냐 자꾸 끌려다니기 싫어가지고 앞에 와서 사람이 굶어서 죽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를 선생님한테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집 앞에서 죽었다는 이유로 그래서 저는 우리 집 앞에 와서 사람이 또 힘이 없어서 또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보면은 야 이거 얼마 안 있다 죽겠다 이러면 저는 집에 들어가서 김치라든지 그냥 된장 이만큼씩이라든지 먹던 밥이라든지 이만큼씩 싸줘요. 싸주고 이거 먹고 힘내서 가는 데까지 가라고.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집사람하고 많이 한다고 자꾸 내가 욕을 먹어요. 뭐든지 하는 거 많이 해. 저도 신랑한테 맨날 혼나요. 그게 버릇이 있어가지고 그냥 누구를 퍼줘야 되니까 또 김치 담그면 1년 식량 아니에요. 쌀이 귀하니까 김치로 배를 채우잖아요. 당연하죠. 그때는 굶어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초등학교? 그는 인민학교라고 하죠. 인민학교 때 12명이 입학을 했어요. 학교에. 12명이 입학했는데 졸업한 게 4명밖에 안 돼요. 다 죽었어요. 세상에. 참 힘든 세상이죠. 그걸 보면서 진절머리가 난 건가요? 그렇죠.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 그래.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라가 존재하는 건데 사람을 죽이는 나라인데 아무 대책도 없다면 그 나라는 희망이 없죠. 저는 그래도 빨리 깨달으셨네요. 저는 그냥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전연에서 군복무할 때 그 영향인가요? 그렇죠. 참 결심하게 된 것도 너무 한 10년이 걸렸어요. 그것도 우리 아들이 8살 때가 내가 가려고 생각했는데 그때 데리고 오다 나면 죽어요. 그 애기니까. 그래서 10년을 기다려가지고 걔가 졸업 딱 하니까 군사도공부에서 신체검사 나오라는 거예요. 신체검사 하지 않아요. 그치 군대에 내보내잖아요. 다 졸업하고. 그래서 이러다가 또 군에 나가면 또 10년 더 기다려야 되잖아요. 어떡해. 그래서 제가 그걸 좀 만들었어요. 전염병으로. 아들을? 그래가지고 치료를 해서 내년에 보낼게. 이러고 그 다음에 아들을 데리고 떠났죠. 아니 잠깐만요. 전염병을 어떻게 만들어요? 그냥 문건 작성하는 거예요. 의사죠. 다 친구들이 가득한데. 역시. 의료 부분이 있는데.
아빠가 의사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어디 장사하러 간다 예. 하고서 아들 데리고 떠났어요. 예. 우선은 의심을 사지 말아야 돼. 예. 근데 아들이 거기서 세대 교육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지. 아버지 장군님밖에 몰라. 그런데 제가 떠날 때 아들을 글로 간다고 말하면 안 떠나요. 한국으로 간다고 하면은. 그래서 저는 그냥 치료 겸 그다음에 무슨 이게 그릇도 수리해주고 신발도 꿰매주고 자전거도 수리해주고 이런 걸로 해가지고 떠난 거죠. 그 공구 가방을 들고. 위장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치, 기술이 있으니까. 어떻게 환자들 치료해 준 거예요? 집집마다? 환자들도 치료해주고 아픈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집집마다 신발이 없어가지고 구멍이 난 걸 다 신고 다니고 그런 거 또 앉아서 꿰매주고 이 장화 같은 것도 밑바닥도 대주고. 그쵸. 자전거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빵꾸 났다고 하면은 거기 또 앉아 있으면 자전거 좀 수리해달라면 또 자전거도 또 빵꾸 수리도 해주고. 손기술로. 그런 건 언제 배우셨어요? 그냥 부잣집은 다 해요. 정체가 궁금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저기 제가 간첩 아니냐? 이렇게 이런 소리 들거든요. 그런 소리 저도 들어봤습니다. 가끔 그냥 농담 아닌 농담 들을 때가 있는데. 그래서 국경까지 왔어요. 참 아들은 그냥 그저 돈 벌어서 집으로 다시 가는 줄 알았죠. 가는 줄 알고. 그렇죠. 그러고 따라다니는 거죠. 그냥 불 피워달라 하고 또 이렇게 신발대장 불도 또 피워주잖아요. 뭐 그런 자비도 시키고 그리고 뭐 심부름도 하고. 그래서 다니면서 그 돈 벌면서 해상까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쪽에 그때는 제가 김정은이가 정치를 해가지고 그때가 2010년도인가? 12년도가 제가 나왔거든요. 2012년도. 그러니까 그때는 참 사람들도 저는 머리가 좀 깼어요. 그때는 깼지. 그래서 그때 김일성이가 시키는 대로 했던 사람들은 다 굶어 죽었어요. 그쵸. 결국은. 김정일이가.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동당이 먹이 살려주냐, 장마당이 먹이 살려주지. 그렇지. 이러면서 다 이게 깼어요.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고 그다음에 산에 가서 그 부업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다 죽었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그 벌어 먹어야 돼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벌 수가 없는 사람들은 4명, 5명이 옥수수 요만한 거 그걸 이렇게 까가지고 절구에다 쪄가지고 거기다가 풀을 가득 넣어가지고 죽 써먹고. 그러니까 애들이 굶어 죽는 게 죽을 때 굶어서 죽는 애들은 배가 펄럭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뭐 병이에요. 먹었는데. 병이에요. 세상에. 병이 걸려서 배가 펄럭해가지고 마지막에 그냥 죽어요. 얼굴 다 삐껴져요. 정말 그때는 애들이 종자까지 파먹었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 김정일 걸치고 김정은이가 왔어도 변한 게 없었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또 의사는 생명에 대한 그 소중함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보면서 엄청 마음이 더 아프셨을 것 같고 좀 분노했을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해산에서는 그러면 뭐 줄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무작정 가는 거죠.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그때 김정일이가 정치할 때 그러니까 탈북자들 있잖아요. 탈북자들 중국에 가서 사는 사람들 다시 북송되잖아요. 그러니까 야 내가 배고프게 이렇게 해서 걔들이 갔는데 죄를 묻지 마라. 그때 한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저도 기억나요. 배고파서 간 건 죄가 아닙니다. 죄가 아니다. 방침까지 떨어졌죠. 그래서 그때는 용서를 해가지고 그냥 풀어줬어요. 풀어줬는데 필수 가니까. 근데 한번 갔다가 온 사람은 또 다시 가요. 솔직히. 근데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소리가 다 있어요. 야 정말 배 안 고프고 희한한 세상이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살더라. 뭐 조그만 일을 해도 그냥 먹여주고 뭐 이런 소리 자꾸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탈북이 대량 탈북이. 중국에 배가 고파서 갔다가 잡혀 나온 사람들이 그 중국 생활을 잊지 못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그 영향을 또 받은 거네요. 그 영향이 해산 쪽, 그다음 청진 이쪽의 사람들은 아주 그런 데가 밝아요. 근데 그 안쪽에는 탈북 그런 했던 사람들이 없어요. 반역자라고 해요. 거기가 완전히 반역자라고 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출장도 많이 다녔으니까 그런 이 말을 많이 들었거든요. 3년만 가서 일을 하고 오면 부자야. 그런 소리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영향을 그렇죠. 받고 이 썩은 나라에 못 살겠다.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지금 국경까지 나오신 거네요. 그렇죠. 국경까지 와가지고 그 아들 보고 저기 강 건너는 저는 그 중국 땅이에요. 중국 땅인데 이제는 그 공구를 다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땅을 파고 묻었어요. 그래서 땅에다 묻고 그리고 아들하고 앉아서 이야기를 했죠. 아버지는 이 땅이 너무 가혹하고 희망이 안 보이고 너무 사람 살 곳이 못 된다. 응? 난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어디로 가려고 한다. 아빠 어디로? 저기 남조선으로. 그래서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완전히. 너무 세대 교육을 받았잖아요. 뭐 원수님이 아니면 다 뭐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조선이 없는 지구는 세상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배웠죠. 그래가지고 가겠다고 하니까 얘가 정말 놀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네가 저는 18살 성인이 되니까 나는 너 결심에 맡길게. 너가 안 가겠으면 여기 남아. 여기 돈 있어. 돈 이거 다 갖고 가. 집으로 다시. 아버지는 갈게. 그러나 아버지가 떠나면 영원히 아버지를 잃어먹고 살아. 그랬죠. 그랬더니 앉아서 우는 거죠. 울어. 그래서 곰곰이 앉아서 생각해. 네가 기다리는 시간만큼 기다릴게. 거의 2시간 기다렸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둘 다 아빠와 아들. 그렇죠. 나는 옆에 앉아서 속삭여서 그래서 그러면 내가 안 가는 거로 알고 아빠 갈게. 그리고 나는 혼자서 터벅터벅 가요. 아버지가 거의 보이지도 않는데 보이지도 않으려고 멀리 있어요. 근데 갑자기 불떡 일어나더니 아빠 하고 울면서 오더라고. 그렇지. 아빠하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어떻게 헤어져요. 아들도 난 이해돼. 그렇죠. 거기서 그렇게 그 세뇌를 받고 살았는데 그 한 번에 그렇게 마음을 바꾼다는 거는 그래서 그 강 건너편에까지 지금 여기 강만 넘어가면 중국이지. 근데 거기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그 국치날을 아시죠? 국치날? 네, 그게 1910년 10년 8월 달이죠. 8월 20일인가 8월 10일인가 일본의 한일 합병대가 그날 국치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날에 그 나라를 잃고 그때 그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중국을 넘어갔잖아요. 야, 이거 우리는 나라를 잃어먹은 것도 아닌데 왜 절로 가야 되냐 그 생각 하는 이 생각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 근데 나라도 안 뺏겼는데 이거는 뭔 하는 짓이냐고. 그래서 눈물이 쭉 나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 그리고 그 생각을 가만히 앉아서 하다 나니까 그 앞에 그 군인들이 있어요. 군인들이 지금 오토바이 타고 그 다음에 총민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이 덥더라고요. 갑자기 비가 장대비가 쏟아지더라고요. 잠깐만요.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데 이 군인들이 비 맞기 싫으니까 오토바이 뒤에 왔다 같이 타더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때 다 가자. 그것도 해가 그러니까 낮이죠. 대낮에. 18원 대낮에. 18원 대낮에. 와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다고요. 그렇죠. 대낮에. 이거는 진짜 돕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 끈으로 배낭끈 풀어가지고 앉아. 그래서 팔을 다 묶어서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아들하고 같이 이렇게. 묶었죠. 묶고 그 밑에는 전기철조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철조망에 걸리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 그냥 뛰어 들어갔는데 마지막에 중국 쪽에 가니까 물살이 이렇게 감아치는데 물살이 세가지고 내가 떠내려간 거죠. 어떡해. 그러다 나니까 한 바퀴 삥 이렇게 돌면서 우리 아들이 그 중국 쪽에서 나무가 이렇게 하고서 강 옆에 뿌리가 쭉 이렇게 막 떠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뿌리를 하나 잡은 거예요. 아들이. 그러니까 그 물살이 쫙 가는데 그 딱 집었으니까 둘 됐다가 기지개다 딱 붙여놓은 거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휘돌면서 이렇게 붙었구나. 그러니까 이게 기슭에다가 갖다 사람을 붙여놓은 거예요. 세상에 다행이다. 그래서 발을 빨리 올라. 그리고 아들을 올리고 나를 또 올리고 해가지고 몸을 딱 숨겼는데 비가 딱 멎어버렸어. 뭐야. 소나기가. 그게 그 다음에 군인들이 와 오토바이 타고 오더니 이제 여기서 사람 넘어갔다고. 어떡하냐. 아마 한 10초? 11초 정도만 아마 늦어서는 총에 맞아 죽었을 거예요.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냥 있다 나니까 이 애들이 공중에다가 총 한 2방 쏘더라고. 그랬더니 갔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5월달에 그 백두산 쪽에서는 얼음 막 떠내려올 때요. 추워요. 엄청. 얼음이 다 녹아갖고 쫙 새까만 물이랑 같이 떠내려지. 온몸이 다 젖었는데 우선은 이거 옷이랑 말려야 사람의 기력을 회복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산으로 올라가지고 낮에는 연기를 조심해야 돼요. 바로 공간이 쳐들어오거든요. 낮에 불 때면. 산에서. 그러면 밤에는 불빛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불빛이 또 멀리서 보이잖아요. 그래서 올라가니까 산에 올라가니까 이 웅덩이가 있어가지고 둘이서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선 어슬어슬했으니까 거기서 불 피우고 거기서 그냥 날 밝을 때까지 그냥 거기서 있었죠. 기다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냥 방향만 잡고 무작정 산을 그냥 타고 그냥 방향을 잡고 가죠. 3일을 걸었어요. 3일. 세상에. 정말 밤에도 걸고 숲을 헤치면서. 길로 나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길에 나가면 잡혀요. 변방대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세상에. 그래서 산으로 이렇게 헤매다가 나니까 우리 아들이 날 보고 그러는 거야. 아빠 나 너무 힘들다. 그치. 너무 지치지. 3일을 걸으면. 그러게 그까지 대마로크라는 데까지 왔어요. 대마로크라는 게 그게 뭐 어쨌든 그까지 갔는데 길에 딱 나섰죠. 너무 힘드니까. 길을 좀 평평한 데를 걷자. 근데 단번에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뭐 하면 병방대 애들이 나서자마자. 어떡하냐. 한 30분이나 걸었나? 총 메고 그 다음에 달려오는데 한 8명이 달려와. 정말 그때 생각 같아서는 좀 다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자식을 보니까 참 걔들을 못 다치겠더라고. 근데 죽일 자신은 있었어요? 당연하죠. 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쵸. 그래서 그냥 수갑을 차고 다시 저 백산이라고 하는 변방대까지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 머릿속에서는 야 이것은 넘어가면 죽어 넘어가면 죽어 이 생각밖에 없죠. 그렇지. 너무 힘드니까 길을 좀 평평한 데를 걷자. 근데 단번에 뒤에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야 뭐 하면 병방대 애들이 나서자마자. 어떡하냐. 한 30분이나 걸었나? 총 메고 그 다음에 달려오는데 한 8명이 달려와. 정말 그때 생각 같아서는 좀 다 죽여버릴까 하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근데 자식을 보니까 참 걔들을 못 다치겠더라고. 근데 죽일 자신은 있었어요? 당연하죠. 저 훈련을 얼마나 많이 받은 사람인데. 그쵸. 그래서 그냥 수갑을 차고 다시 저 백산이라고 하는 변방대까지 갔어요. 그 다음부터는 너무 이 머릿속에서는 야 이것은 넘어가면 죽어 넘어가면 죽어 이 생각밖에 없죠.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주머니에다가 그 면도칼, 면도칼 이렇게 북한에서 이렇게 갈아가지고 숫돌에 딱 갈아가지고 면도칼 하잖아요. 그렇죠. 그걸로 칼로 이렇게 면도를 하죠. 아빠들은 그렇죠. 많이. 그걸 여기다 주머니에다 감춰갖고 있어요. 근데 몸수색을 하더라고. 단번에 와서 배방대 오니까. 그래서 그거 뺏어가지고 그 쓰레기통에다 불러 집어넣더라고. 그래서 싸고 없을 때 가서 그 다시 주머니에다 넣었어. 넣어가지고 둘이 따라와가지고 저 그 방에다 들여보내놓고 들이 가는데 거기서 전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북한 보위부하고 통하는 거죠. 엄마나. 야, 우리 오늘도 하나 뭐 몇 명 보냈는데 야, 또 잡혀왔어 2명. 내일 아침에 우리가 좀 조사하고 다시 너네 받을 준비해. 그러니까 보내려고 그러는 거죠. 야, 무슨 죽었다. 그래서 야, 거기 가서 죽는 김에 여기서 죽는 게 낫다. 그렇죠. 거기 가서 짐승보다도 못 죽는 것보다 차라리 거기서 죽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이 벌떡 드는 거죠. 그래서 서슴없이 칼을 뽑아가지고 손목을 잘랐어요. 면도칼로. 자르니까 단번에 그래서 아야 피가 그냥 쫙 냈다 쏟는 거죠. 쫙 쏟는데 난 더 눈물 나는 거는 아들이 이 수갑을 이렇게 차고 옆에 있더니 아빠 나도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아들 손목을 또 잘랐어. 내 데서 나오는 피는 안 보였는데 아들 손에서 쫙 터지는 그 피가 얼마나 진한지 그걸 보니까 빨리 나 숨이 안 떨어졌어 하는 생각이 또 들어. 그래서 다시 칼을 들고
목을 지금 자르려고. 동맥 끊으려고. 네. 어떡하냐. 딱 원래 봤는데 비상이 걸린 거예요. 군인들이 막 차고 들어오더라고요. 네. 들어와가지고 손부터 쳐버리는데 그 칼이 절로 떨어져 나가는 거죠. 베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눈물이 그래서 쫙 나더라고. 근데 지금 피가 빠지는 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조사도 못하고 그 다음부터 우리는 죽는다고. 그러니까 걔들이 조사가 필요 없잖아요.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 앞에 8명 다 막더라고. 통째로 다 들고 그 다음부터 병원을 갔어요. 갔는데 저는 아직도 목숨이 아직 남아있잖아. 맞이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또 이 수갑 찬 상태로 또 목을 또 졸라.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게 그 사람들이 울더라고. 저 사람들이 왜 죽으려고 하기까지 하냐. 다 울더라고요. 지들도 사람인데. 지들도 사람 아니요. 그런 자식까지 부모들 아니요. 근데 우리 애는 벌써 정신을 잃어먹은 거죠. 그치. 피가 너무 빠지니까. 어떡하냐. 나는 자꾸 바닥에서 죽으려고 하니까 수갑을 양옆에다가 해가지고 다리도 저쪽에다가 채워놓고 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철 침대에다가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냥 눈물이 그냥. 그치. 소리는 안 나는데 그 눈물이 그냥 흘리네. 야 근데 참 하루리 울더라고요. 낮에까지는 해가 났는데 밖에서는 장대비가 계속 쏟아져. 완전히. 또 비를 보니까 더 슬프고. 그렇죠. 이게 한참 있다가 또 중국말 하니까 너는 모르잖아요. 그게 그 한국말 하는 그 장교가 하나 들어오더라고요. 별을 3개씩이나 변방에.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소리가 우리가 놔줄게. 근데 조건이 있어. 이 중국 땅이 얼마나 넓은지 아냐. 중국 땅. 너네 거기 가서 다른 데 가서 잡히면 우리는 밥줄이 끊어지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무슨 범죄자를 잡았다가 나와주면은 그건 다 잘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태야. 나와줘도 너네 가서 또 잡혀 이거지.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했어요. 저는 약속은 무덤까지 갖고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잡혀도 다시 여기서 잡혔다는 소리 안 할게요. 그래서 근데 그러니까 수갑을 풀더라고. 우리 애는 정신을 잃어먹었어. 그래 어떡하냐. 그 애가 빨리 일어나야 되잖아. 어린 나이에. 그러게 이 사람들이 솔직히 다 그게 짠 거예요. 또? 네, 그냥 자기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북한으로 훌렁 넘겨놓으면 거기 사람들이 다 봤잖아요. 의사들도 다 봤잖아요. 거기 있는 그 다른 사람들도 다 봤으니까. 그러니까 자기네가 풀어놓는 척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 구역에서 안 잡힌 걸로. 그러니까 갖다 놓고 저기서 잡아놓으면 넘겨. 이렇게 약속한 거예요, 사실은. 더 나쁘네. 더 나쁜 것도 그래도 기회를 줬잖아. 근데 그 전화를 어떻게 하더니 그러니까 민간인이 차를 몰고 그 비가 쏟아지는데 왔더라고. 그때 한 밤 10시였어요. 근데 우리는 가야 되는데 아들이 일 안 나. 정신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다가가서 걔도 수갑을 풀어놨거든.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우리를 놔준대. 일어나. 아빠 가자. 그러고 앉아서 울어. 그래서 애가 갑자기 눈을 벌써 떠. 내 소리 듣고 그래 가자. 그리고 둘 붙들고 울고. 그 사람들이 저런 종이박스 있잖아요. 밖에 지금 비가 억수로 오는데 종이박스에다가 거기다가 빵 요만한 거 2개. 그래도 이게 지금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아프잖아요. 상처가 났으니까 독한 술 한 병 주더라고. 그리고 소염제. 그러니까 약에다가 여수알 줬나? 여수알. 그 다음에 거기 붕대. 그거 거기다 담았어. 그걸 주더라고.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매고 어깨다가 들었잖아요. 이거 쓰지 못하니까 움직이면 또 다시 치료를 해요.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그 사회 그니까 민간인 차를 타고 그 앞에는 그니까 장교 공안 장교가 타고 민간인 타고 뒤에서 그냥 번방대 군인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2시간 쓸어오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에 걔들이 딱 자기네 초소가 있어요. 2개 딱 지나더라고. 초소. 초소를 딱 2개 지나서 차를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리라는 거예요. 비를 맞으면서 내리래. 그래서 총 내렸더니 가라. 일로 가면은 어디라고 하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척 보니까 그 앞에 불이 보여. 벌써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군인 아버지는 다르네. 느낌이. 그래서 가만히 그냥 서 있었어. 그 자리 안 가고 잘했어요. 가만히 서 있었어. 그랬더니 얘들이 참 지켜보더니 가만히 그 길에 가만히 서 있으니까 차 돌려가지고 가더라고. 그냥 너네 알아서 해 이거지. 그래서 걸로 가면 안 돼. 바로 산으로 원래 붙은 거죠. 잘하셨어요. 그리고 또 걸어야 돼요? 그렇죠. 그 상처를 가지고? 그러니까 가다 나니까 썩은 내가 나고 정말 구더기가 생겼다. 구더기가. 썩은 내가 폭풍 나요. 아들은요? 아들도 그렇고. 나는 이게 깨매지 않았으니까 쑥 벌어져가지고. 이게 상처예요? 봐봐요.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동맥 끊었던 자리가 이만한 게 있네요. 그래서 아들하고 정말 산을 이제는 다시는 길이 나서지 말자고 그리고 산을 타고 헤매다가 뭐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 먹지도 못하고 3, 4일씩 굶기도 하고 산에 가서 산에 다니면서 약초뿌리 캐 먹으면 그 다음에 뭐 이게 그 휴대전화 중개소 그런 데는 괜찮아요. 높은 산꼭대기 산꼭대기 있잖아요. 그런 거. 그런 중개소. 가다 나니까 그런 걸 만나가지고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쉬는 거를 해가지고 밥을 좀 얻어먹고 오래 머물면 안 돼요. 바로 공항에 와요. 걔들은 우리 북한 사람을 그러니까 거기서는 꼬장한다 하죠. 알려주면 상금 받아요. 그렇지. 북한 사람 잡으면.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얘들은 공항에 올 때까지 잡아놓으려고 해요. 덤비지는 못해. 북한 사람은.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는 앉아서 안 먹을 테니까 그다음에 거기다가 비닐봉지에다 막 담아가지고 그걸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어쨌든 잡힐 뻔도 많이 하고 그렇게 며칠씩 굶기도 하고 하다 나니까 전 무순까지 들어갈 거예요. 중국 무순. 그까지 딱 들어가는데 이제는 더는 갈 힘이 없어. 어떻게 가? 중국 산이라는 거는 나무들이 빼곡하고 그냥 무연하잖아요. 숲이. 걸로 쭉 갔는데 닭 양계장이 있더라고요. 닭 양계장. 양계장. 그러니까 집도 없이 그러니까 병아리들 많이 키우고 그다음에 천막을 짓고 천막 밑에 뭐 밥이고 빵이고 먹을 게 가득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그거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는 거죠. 오랜만에 먹을 걸 보니까. 그래서 내가 딱 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만. 그랬어요? 주인이 없을 때 먹으면 도둑질이야. 우리가 그 사람이 올 때까지 여기서 굶어 안 죽어. 엄마 기다린 거예요? 그렇죠. 한참 있더니 한 시간 기다렸더니 큰 개 있잖아요. 밭. 그게 왕 지집에서 오더라고요. 근데 그 뒤에 중국 사람이 하나 와. 봤더니 그 양계를 하면서 그게 고비 아시죠? 뜯어먹었어요. 그게 아주 그 고급 나무들이에요. 두껍고. 그걸 뜯어가지고 거기서 데쳐서 파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5월을 좀 지났으니까 그때가 그게 그 많이 나올 때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는 갈 힘도 없고 그래서 그 사람 보고 그랬지. 아직도 생각나요. 그 이름이 뭐 왕드싸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오더니 깜짝 놀라는 거죠. 그렇지, 놀라지. 그래서 말도 안 통하는 사람. 그래요. 여기다가 이렇게 지금 붕대를 다 들어가고 썩은 데가 풀풀 나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이 사람이 뭐라고 중국말로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흉내로 먹을 것을 좀 달라. 이 배가 고프다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하더니 그다음 상을 차려주더라고요. 세상에. 다시 떠나려니까 힘들어서 못 떠나겠어. 그래서 내가 이거 돈을 안 받을 테니까 여기서 좀 일 좀 해줄게. 그랬더니 오케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옆에다가 이 텐트를 하나 쳐주더라고. 그리고 감사해라. 텐트를 하나 쳐주고 나는 우리 아들은 오른손이 이러니까 나물도 못 뜯어요. 그렇죠. 이거 움직일 수가 없잖아. 나는 그래도 다행히 왼손이니까 이렇게 짚고 오른손을 뜯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에다 담을 수 있어. 그러니까 아들은 거기다 놔두고 나는 매일같이 하루 2축씩 한 자루씩 뜯어서 그 고기를 뜯어줬거든. 그러니까 하도 성실하니까 이 사람이 하루는
저는 그때가 고비철도 이제 끝나니까 네. 하루는 그 전화를 하더니 어떤 사람이 승용차 타고 왔더라고. 네. 근데 한국말 하는 거야. 조선족인가? 네, 조선족이지. 말이 통하는 게 네. 어디요? 예. 근데 그 사람이 공산당원이고 예. 중국 공산당원이고 예. 예? 공안에서 20년을 복무했대요. 어떡하면 좋아. 예? 그래서 우리 어떡하면 또 오더니 말을 아주 좀 건방지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네 어디서 왔어 하더라고. 그래서 사실 쭉 이야기했어. 그 사람도 울어. 사람인데. 울어. 그래서 울더니 알았다. 근데 이 사람의 생각은 그 무슨 시에서 그 식당들을 여러 개를 해요. 왜 갑부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를 그러니까 일을 시켜서 돈 벌게 해가지고 그 돈으로 한국 가게 이렇게 계획을 또 세웠어요. 어머나.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 아들도 그렇고 이게 손을 장애인이야 솔직히. 그치. 이것도 못 쓰고 아들도 못 쓰고 하니까 참 안 때려요. 그러니까 일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이러더니 자기 차 하루 딱 끌고 오더니 타러. 거기서부터 연길로 그 사람 차를 타고 연길로 들어간 거예요. 여기로. 근데 거기도 초소가 있어요. 초소에서 그 문 딱 내리니까 딱 경례를 하고 가. 공안을 오래 했으니까. 그래. 엄마 어떻게 그런 기인을 만났대.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사람이 브로커를 찾아준 거죠. 감사해라. 한국 그 갈 수 있게 해주는 브로커. 브로커 찾아줘. 브로커 찾아가지고 그때서부터는 조금 마음도 좀 놓고. 그렇지. 치료를 받아야지. 치료를. 그래도 그 왕드쌍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뭐라고 해가지고 약을 좀 구하더라고. 바르는 약하고. 그래서 거기서 조금 치료해가지고 조금 붙었어요. 그때.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몇 명이 차야 떠나잖아요. 그쵸. 네? 몇 명이 차야 떠나는데 우리를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재우고 그냥 먹이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브로커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정을 듣더니 빨리 움직이자고. 그래. 빨리 움직이자고 했는데 6명 딱 차니까 바로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딱 가서 딱 내려놓고 그 사람은 쭉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검룡인데 그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그 나호수가 그 국경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 차 또 타고 그 메코가 거기까지로 해가지고 태국 땅에 딱 내리더니 딱 놓더니 빠지죠. 그러고는 어디 가라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가. 거기선 잡혀야 돼. 잡혀야 되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국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 브로커들이 그러니까 몇 명이 차야 떠나잖아요. 그쵸. 네? 몇 명이 차야 떠나는데 우리를 자기네 집에서 이렇게 재우고 그냥 먹이고 그다음에 한국하고 브로커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사정을 듣더니 빨리 움직이자고. 그래. 빨리 움직이자고 했는데 6명 딱 차니까 바로 떠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딱 가서 딱 내려놓고 그 사람은 쭉 빠지고 또 다른 사람이 또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검룡인데 그까지 왔죠. 그래가지고 그 나호수가 그 국경까지 와서 그 다음부터 차 또 타고 그 메코가 거기까지로 해가지고 태국 땅에 딱 내리더니 딱 놓더니 빠지죠. 그러고는 어디 가라는 소리도 없이 그냥 가. 거기선 잡혀야 돼. 잡혀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뭐 몇 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아마 경찰이 온 거죠. 와가지고 뭐 태국말이 통해요?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종이 좀 달라고 했더니 제가 또 그때 그 한국 태국기를 아는 사람 없어. 모르잖아요. 저는 군복무 할 때 태국기를 많이 보고 산 사람이니까 태국기를 또 그려줬더니 오케이 하더니 바로 데려가더라고. 야, 보통이 아니시네요. 치앙마이에 모이니까 거기 북한 사람들 바글바글해. 그치, 처음 봤죠. 다 그러니까 온 사람들 다 모여놓은 데죠. 그게 지금 저는 그 국제 난민 수용소로 가야 되는데
태국에 들어온 것은 불법이에요. 네. 맞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 나라의 법으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해야 돼요. 네, 난민이라는 거를 예. 인정받기 위해서 일부러 감옥이라는 걸 수용소 안에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태국 감옥에 들어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금에 발 철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줄줄 끄고 다니는 이 쇠고랑을 또 차야 돼요. 그렇게 하고 갔어요? 네. 그래요? 네. 그래서 그 국정원에서는 우리는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왔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보면은 거기서 중국에서 살다가 이렇게 온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갖고 왔어요. 그치. 중국 돈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정원에서도 머리를 썼더라고. 그러니까 몇 명씩 짝을 지어줘. 6명이면 6명.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 돈이 없는 사람. 이렇게 딱 묶어놔요.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태국 그 방콕까지 가야 되는데도 돈이 필요하고. 맞죠? 참 그때 좀 웃기는 일이 있었어요. 감옥에서. 어떤 웃기는? 이제 좀 웃읍시다. 어떤 웃기는 일이에요? 감옥에 지금 첫 갔는데 내 주머니에 북한 돈이 5,000원짜리 있었거든. 5,000원짜리가 있어가지고 그 태국 감옥에다가 또 가다 놓더니 어디다가 그랬다 가다 놓더니 밥도 안 주는 거요. 배가 고픈데 아무것도 안 줘. 그래서 뭐라고 하더니 묵학 닫고 나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거 굶기려고 하는 것 같아. 느낌이. 그래서 제가 문 뚝뚝뚝뚝 두드리고 경찰이 왔더라고. 그래서 5,000원짜리를 꺼내줬어. 그래주니까 돈을 버는 거요. 돈이죠. 보더니 이거 얼마인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여기 빵 요만한 거 빵 요 사람들 하나씩 먹게 좀 갖다 주라고 이렇게 가지라고. 그랬더니 알겠다고 그런 거야. 그렇게 보내고 나니까 딱 나가는 거 보니까 야 내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 그거 어디다 쓸 데가 있어. 북한 돈을 휴지보다도 못한 거. 그래요. 그래서 우리 안 먹겠으니까 그냥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고마우니까 어떻게 이렇게 이런 거 있어. 담배 한 각 주더라고 그냥. 그냥 저녁에 그냥 굶고 담배 한 대씩 피우고 잤어. 아유 진짜. 아유.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그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를 묶어준 사람들. 그러니까 너네 조에서 돈 모아가지고 어느 만큼 필요한데 한 사람은 안 보낼 거라고. 너네 조는 그러니까 며칠이면 그 돈을 못 내면 감옥살이 한 달 해. 이거요. 그러니까 얘들이 주머니에 있던 돈을 풀어놓게 돼. 그렇죠. 그래서 너네 이거 한국 가서 그러면 이런 건 갚아야 돼. 이러는 거지. 그래서 알겠다고. 빌린 거군요. 빌리죠. 그래서 그때 그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3일인가 했나? 완전 당긴 거죠. 그리고 바로 이민 그 수용소로 거기를 갔죠. 가가지고 국정에서 나와서 조사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조사를 턱 하더니 그 소리를 듣고 국정원 선생들이 막 울더라고.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돈을 다 모아. 그래서 갈 때까지 굶지 말고 이걸로 가지고 간식이라도 사 먹고 잘 있으라고. 참 감사하네요. 인사하고 싶은데 그 선생들을 어떻게 만나요? 못 만나죠. 그때 당시 그 몸은 좀 어느 정도 나은 건가요? 아들도 그렇고? 그때는 그래도 출연을 안 하죠. 그래서 좀 나아져 가니까. 그런데 공항에 합법적으로 못 들어가요. 그때 40명이 왔나? 그 지하실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여기 앉아서 쉬라고. 뭐 빚도 별로 없어. 동굴 같은데 거기다 앉히더라고. 우리 보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비행기를 그다음에 시간이 돼가지고 비행기 탁 올랐는데 그다음에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그렇지. 야, 북한에서는 비행기 같은 소리 들어도 못 보고 이러는데 비행기 타?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가지고 인천공항에 딱 내렸다 보니까 야 이런 세상도 있어? 그렇죠. 그렇죠. 세상다운 세상을 한 번도 못 보고 살았잖아요. 참. 그리고 국정원으로 쭉 이제 차 타고 조사받으러 가잖아요. 그때 심정은 어땠어요? 뭐 저는 그냥 무덤덤했어요. 그런데 뭐 들어가니까 뭐 밥도 잘 주지. 뭐 그냥 그 자유가 없고 그냥 그럴 뿐이지. 뭐 자고 싶으면 자고. 뭐 이렇게 하니까
뭐 좋긴 좋아요. 좋긴 좋은데 차라리 또 하나원에 오니까 또 더 좋은 거죠. 근데 하나원에서도 그래 너네 그래도 이 하나원이 참 좋은 데라 그러니까 그리울 거라고 하네. 선생님들이 그리울 거라. 실제로 그리워. 지금 그리워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사는지 그때 같이 졸업했는데 그래서 제가 2013년도 1월 1일부터 나와서 했어요. 그럼 국정원에서 조사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뭐 어떤 일은 없었어요? 그냥 우리는 조사가 간단하지요. 다른 사람들은 혼자 있기 때문에 그냥 이게 물어볼 것도 많고 조사할 것도 많은데 저는 아들 데리고 왔으니까 아들하고 따로 이렇게 조사를 하잖아요. 따로 조사하는데 둘이 딱 말하는 게 똑같아. 그렇지. 그러니까 더는 뭐 조사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바로 뭐 1인실에 갔다가 뭐 하루 만에 나왔거든요. 잠은 제대로 자셨어요? 저는 편안했어요. 대한민국에 왔는데 다행히. 뭐 그렇게 불안할 거 있어요. 저는 국정원이라고 생각도 안 해. 그냥 살았구나. 그래서 감사해. 근데 우리가 그 하나원 강원도 하천에서 졸업했는데 남양주에 남자 하나원이 거기에서 한 달 있다가 저 하천으로 넘어간 거죠. 새 건물 제일 처음으로 입소를 했어요. 뭐 거기 가서 그래도 시설이 좋고 뭐 운동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공부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때 하나원에서 그 카드 쓰는 방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다 알려주거든요. 그쵸. 그때 한 달에 한 사람이 그 생활비를 우리 4만 원 줬나? 4만 원을 줬어요. 그러니까 둘이서 8만 원 아니에요. 아들하고. 둘이서 8만 원인데 제가 그걸 다 챙겼어요. 못 쓰게. 왜? 태국에서 빚 지고 왔잖아요. 어떡하면 좋아. 그래서 그 졸업할 때 그 돈을 그러니까 계산을 해서 안성에 와서 그 졸업식 하잖아요. 그때 그 돈을 다 물고 나왔죠. 하나원에서 빚부터 갚으신 거예요? 거의 안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돈을. 남들 먹을 때, 쓸 때, 뭐 쓸 데 없잖아요. 아버지야 참을 수 있다지만 아들이야 한국의 라면도 맛있고, 아니, 오징어도 맛있고. 뭐 우리 애는 그래도 그 뭐라 하나 그런 게 좀 좋아요. 애들을 휘어잡고 돌아다녀서 얻어 잘 먹어. 다행이네요. 거기 안에서 얻어 먹었나 봐요. 그러니까 라면도 야 내 것까지 사와 뭐 또 애들도 사다 주고. 그래서 뭐 돈은 거의 안 쓰고 그리고 빚을 물고 나왔죠. 12월 그때 15일인가 그럴 때 마지막에 거기서 졸업을 하기 전에 그러니까 자기 소개서 그다음에 그 노동부에 가서 이게 소개서를 쓰고 그런 취업하는 방법을 알려주잖아요. 그때 서울로 갔어요. 서울이 어떻던가요? 서울이 멋있죠. 평양에 많이 가보셨으니까 어때요? 뭐 사실은 평양 사람 못 살 때예요. 북한 주민들은 거기 지방 사람들 못 가서 안 왜 그런가 하면은 평양은 사실은 그 북한이 제일 비싼 아파트가 어딘지 아세요? 2층에서 3층, 4층까지예요. 왜?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기 때문에. 그리고 출퇴근 시간마다 그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니까. 뭐 12층이면 24층이면 다 올라다녀야 돼. 석탄도 지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출퇴근 시간에는 엘리베이터가 안 다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얄층이 2층에서 3층이다. 그러니까 1층은 도둑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그 평양 시민은 신발을 살 수 있는 뭐 구매권 그런 것 하고 그다음 맥주 사 먹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대마다 뭐 한 달에 뭐 1리터다 하는 그 쿠폰을 줘요. 그리고 뭐 옥류관에도 가면은 국수 먹을 수 있는 쿠폰 한 달에 뭐 한 번 먹어라 하는 쿠폰 자기 돈을 내면서도 이민반에서 그 표를 못 받으면 못 먹잖아요. 사실은 평양시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냥 뭐 그 땅에 살 때나 그 나라가 거기가 최고인 줄 알았지. 그렇죠. 그래서 평양 여자들은 뭐 페니실린 병 알죠? 항생제. 뭐 페니실린 병에다가 김치 담가 먹고 가로수를 붙잡고 있어도 평양이 좋다 해요. 그런 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얻어먹는 타먹는데 길들여. 그럴 것도 있고 평양시 벗어나면 사람이 인간이 아니에요.
평양시 사람들은 다 지방으로 가서 장사를 할 수 있는 길도 다 열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권한도 평양 사람들은 다 줘요. 그렇죠. 어느 정도 있죠. 그러니까 일반 그 지방 사람들은 외국에 돈 벌러도 못 나가요. 예. 도망갈까봐. 예.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벌목하러 가는 것도 러시아. 뭐 당원도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출신 성분 좋아야 되고. 출신 성분도 좋아야 되고, 와이프도 있어야 되고, 애도 있어야 되고. 그 와이프가 애가 인질인 거죠? 그렇죠. 그게 없으면 또 외국도 안 보내요. 그런데 지방에는 그런 데 나갈 기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북하기는 그래도 지방이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소리가 그 옛날에 그 주민 교방을 많이 했잖아요. 항해도 사람들, 전전에 있는 사람들 70년도 그때 성분 나쁜 사람들 싹 다 올려보내고 그 다음에 성분 좋은 사람들 다 항해도에다가 내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주민 교방을 한번 했어요. 그리고 추방은 저기 저 해산, 갑산, 아오지 이런 데다 산골이라고 해가지고 싹 추방시킨 사람들이 그래서 탈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만나면 야, 너 수정님이 은덕이 있어. 네, 수정님이 글로 안 보냈으면 너 탈북했을 것 같아? 그쵸, 그쵸. 맞죠? 네, 그렇죠. 맞아, 그래. 마지못해 전력강의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원에 가서 그때 노동부에 그런 걸 배우러 갔을 때 12월 15일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남자 하나원에서 사람들 다 태우고 그 서울 어디든가 거기 그 시청인가 그 어디에 어떤 체험하러 가시는 그러니까 배우러 거기 갔거든요. 하나원에서. 근데 연말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12월. 근데 그때 강원도에 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그 큰 버스를 타고 지금 가는데 그때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김재호라고 그 사람이 러시아에서 탈출한 사람이에요. 독일로 해가지고 왔거든요. 나이가 좀 드셨고 근데 그분이 그래도 거기서 벌어갖고 달러를 좀 지고 온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앉다가 나니까 제 옆에 앉은 거예요. 아이고 던주가 앉았네요. 살려고 앉은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버스가 지금 막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밖에는 춥고 하니까 그 버스 유리는 그 소개가 껴서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앉아서 그 닦으면서 바깥에 이렇게 구경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한테 자꾸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힘들어가지고 자꾸 이게 쳐버리는데도 계속 쓰러지는 거죠. 그래서 이 뭐지? 그러니까 숨을 안 쉬는 거예요. 어떻게? 심장이 섰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러니까 그 버스가 막 이렇게 달리는 순간인데 근데 사람들이 다 잔 거죠. 운전기사만 앉았어. 나하고. 근데 이 사람 자꾸 쓰러지기 때문에 내가 툭 보니까 심장이 섰더라고. 그래서 바로 제가 이게 그 명찰표에서 오핀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그 다음에 그 혈자리를 찔러버렸거든요. 푹 하고 숨 쉬는 거죠. 그 다음에 소리를 치니까 하나원 선생들이 와 달려오더니 뭘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숨을 안 쉬잖아요. 그 다음에 그 갓길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구급차를 불러놓고 다 살려놓은 다음에 구급차가 왔어요. 그 사람은 서울에 가서 그 치료를 받고 한 열흘 만에 왔더라고요. 또 그 사람은 또 정말 그 하나원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정말. 우리 앞기수죠. 걔가 참 내가 가슴이 아팠어요. 아침에 운동 나가잖아요. 운동을 나가는데 그 인원 점검하잖아요. 근데 앞기수인데 걔가 그 북한에서 다리 하나 잘렸어요. 동상을 입어가지고 그 잘려서 왔는데 형제간이 왔거든요. 아침 그 운동을 안 나와가지고 근데 와 사람들이 떠드는 거예요. 근데 일어 못 나고 늦잠 자는 줄 알고 그냥 놔두고 나온 거죠. 사람들이 결국은 죽었어요. 거기서 하나원에서. 내가 우리 기수라고 하면 내가 깨워가지고 보고 나왔겠는데 참 안 됐더라. 그 힘들게 목숨 걸고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나원에서 죽어나가니까 여기 발 한 발 못 디뎌보고 그렇죠. 사회를 동생이 너무 안타까워서 막 우는 거 보니까 눈이 다 부었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원에서 나올 때 그런 의료 그런 상식이 조금 있는 사람 그런 책임자를 하나 좀 만들어 놓고 그 기수마다 그렇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내가 건의를 하고 나왔어요. 너무 중요한 건의를 하셨네요. 그리고 또 사람도 죽을 뻔한 사람도 살리셨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집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디로 가셨어요? 제가 원래 받은 거는 네. 농원구에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 보고 물어보니까 예. 바닷가 옆에 우리 살았으니까 바다 쪽으로 가자. 아들이. 야, 그래서 그래 가자. 그럼 어디로 갈래 하니까 해운대 좋다는데. 그래서 해운대로 갔어요. 부산으로 갔거든요. 그 해운대에서 살다가 올라왔는데, 그러니까 집이 나오기 전까지 그 포천에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나는 그래도 걔는 거기 있으라 하고, 예. 저는 사는 데 가서 한번 먼저 보자. 예. 그리고 내가 부산 하나센터에 가서 예. 집 나올 때까지 좀 있었죠. 예. 어떻든가요? 너무 좋죠. 막, 야, 이런 데도 다 있나? 네? 뭐, 다 친절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다 수고했다 하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살만하잖아요. 우리가 땅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렇죠.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울타리 크다하게 해놓고 여기 뭐 도둑놈이 있어요? 도둑놈 없잖아요. 여기 안 가져가요. 갖고 가라 해도 안 갖고 가잖아요. 아들이랑 해운대 걸어봤어요? 당연하지요. 뭐 해봤어요? 해변가로 나가가지고 뭐 바다에 가서 수영도 해보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그쵸. 바닷가 이것도 그렇죠. 회도 먹고. 저는 또 생거 안 먹어가지고 육고기도 안 먹잖아요. 뭐 아무거나 먹어도 맛있죠. 거기 여기서는. 네. 참 여기 와가지고 어떤 생각이 드냐 하는 거예요. 그 북한 영화 조선의 별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봤죠? 봤죠. 그거 뭐 없죠. 그게 어떤 영화냐면 김일성에 대한 그렇죠. 영화입니다. 영화. 그냥 그 인간이 이렇게 싸워서 우리 인민을 위해 이렇게 나라를 뭐 그런 다 사기예요. 조선의 별이라는. 김혁이라고 그 있는데 김혁이하고 사랑에 빠진 사람이 서른주 콘서트에서 시를 읽던 그 생각이 나요. 그래요? 거기에서 김혁이가 그 숱한 청년들 앞에서 어떤 시를 읽었는가 하면은 시내가의 작은 풀 뜯어가지고 곱게 곱게 작은 배 모어가지고 거기에다가 돛 달고 삿대 저어서 순이야 너도 타라 철이야 너도 타 우리가 눈물 없는 나라로 찾아서 가자 하고서 그 시를 읽어요. 그런데 배 탔던 사람들 다 감옥에다 가뒀잖아요. 그렇지. 맞죠? 맞아요. 하나의 큰 감옥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참 눈물 나요. 그 세상을 생각하면. 한쪽으로 또 저기 사는 사람들도 여기에 순이야 너도 타고 오기야 너도 타고 다 감옥으로 돼. 이런 또 반대편에 생각이 났을 것 그렇겠죠. 같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뭐 김일성이가 그 사람 만나가지고 김혁동 그게 이제는 작은 배가 아니고 군함이 됐네요 하면서 더 많이 탈 수 있겠네요 하면서 김일성이가 그런 거예요. 왜 거기다가 숱한 사람 태워가지고 왜 감옥으로 데려갔냐. 북한이라는 거대한 감옥으로 데려갔죠. 글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게요. 우리 이게 탈북민들은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그 개 같은 사상에 이렇게 쩔어 있다가도 딱 오게 되면 그거를 이제 자유에 대한 걸로 바꿔서 이제 들으셨죠?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얼만큼 사셨어요? 해운대에서. 이제 일도 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거기에서 내려가가지고 중국에서 브로커비 맞다. 브로커비 있잖아요. 브로커비를 그게 한 사람이 400만 원씩 내야 돼요. 그러니까 둘이서 800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생계비라는 게 기껏해서 30몇만 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안 되죠. 생계비 가지고. 근데 나올 때 300만 원을 줘요. 뭐 그냥 뭐 와가지고 뭐 아무것도 없는 집에 와서 그래도 뭘 TV라도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뭐 밥솥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때는 안 줬죠. 안 줬죠. 하나도 안 줬죠. 그래서 그걸 두루두루 수단하니까 그것도 없잖아요. 모자라죠. 모자라요. 그리고 또 브로커비도 갚아야 되고 하니까 제일 먼저 돈을 많이 준다는 소리 듣고 거제도 조선소에 갔어요. 엄마나. 조선소에 가서 정말 빡세게 일했거든요. 그 기름 뽑는 선 그게 높이가 엄청 높아요. 아파트 한 7층 높이가 되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그러니까 이런 케이블 배에다가 케이블을 다 설치하잖아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은 막혀요. 정말 숨 막혀요. 그러니까 이게 마스크를 써야 되지. 높은 데 가니까 안전띠를 만들어 다 매야 되지. 여기다가 하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 여기가 다 얼어요. 진짜 용접을 하지. 그 다음에 그라인더질을 하지. 하니까 그 배 안에는 그 공기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깜깜해요, 완전히. 건강에 안 네, 건강에 안 좋죠. 그런데 거기서 일을 하다 나니까 그래도 400명 이렇게 쭉 이렇게 그 사람들이 아침 조회를 하고 이렇게 있을 때 400명, 3,400명이 모이면 거기에 저 청색 그 모자 쓴 사람이 몇 명이 돼요. 그게 반장이에요. 예? 과장, 반장. 바가지 보면 알거든요. 모자, 안전 모자. 그럼 그게 거의 95%가 노란 바가지 모자를 써요. 안전 모자. 노란 모자. 그냥 그저 그 사람들은 그냥 일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자로 구분을 했는데 모자 가지고 구분을 해요. 근데 그 속에 또 흰 모자, 이런 흰 모자. 흰 모자 쓴 사람이 하나 내지 두 명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도비라고 해요. 도비. 도비? 네. 그 사람들은 뭐인가 하면 신호수라고 하는데 그 신호수가 일을 하지 않으면 위에서 300명이 앉아서 놀아요. 그게 사실은 그 밖에서 신선한 공기도 마시고 있는데 책임감이 엄청 강해요. 그리고 쉬는 시간도 많고. 근데 제가 일주일 만에 그 자리를 땄어요. 이야, 어떡해요? 눈치가 좀 빠르니까 시켰죠, 대표가. 그래서 어쨌든 거기서 많이 일을 하다가 그러다가 그 회사가 없어졌어요. 없어지면서 제가 거기서 나왔거든요. 몇 년이 됐어요? 1년 반인가? 그러면 한국에 오셔서 진짜 첫 일이고 그렇죠. 정말 육체적으로도 거된 일인데 너무 힘들었죠. 포기 안 하시고 1년 반을 하신 거면은 첫 그렇겠죠. 시작치고는 진짜 괜찮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벌어가지고 브로커비 그거 다 갖고 거기서 돈을 벌어가지고 자동차 샀어요. 자동차 그것도 코란도 코란도 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집에 와서 보니까 그래서는 또 다른 직업을 찾아야 되겠는데 그러다 나니까 기장에 가서 미역배를 또 탔어요. 배. 근데 한국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그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그게 같이 가서 일을 하는데, 야, 끌라 하더라고요. 끌라. 끌라 하는 게. 이 끌라는 얘기 아닌가? 뭐 당기는 소리 보고 끌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끌으라는 소리를 들었어. 그때 이 장을 칼을 가지고 자르려고 하는데, 날 보고 소리를 지른 거예요. 응? 당기하는 거예요. 한쪽으로는 학원도 다니면서 그다음에 또 나와서 또 배도 타고. 무슨 학원 다니셨어요? 그게 중장비? 할 게 많아. 일단 한국은 할 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미역배를 잠깐 타다가 그 학원에 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필기가 엄청 어려워요. 중장비는. 근데 뭐 단번에 한 90점 맞았거든요. 어이구. 운전 그 중장비 학원에 가서 그 지게차 면허, 그다음에 뭐 지기면 포크레인 뭐 이런 거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을 땄고 그 중장비 기사 자격을 가지고 양산 쪽에 한창 제지 공장이 있어요. 제지 공장에 입사했어요, 내가. 지게차 그러니까 자격증을 가지고. 근데 거기는 그러니까 종이를 생산하는 데인데 그러니까 이게 값이 있어요. 이게 생산을 해가지고 이게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게 파레트에다가 쫙 이렇게 랩을 씌워가지고 그게 종이가 미끄러워. 이렇게 딱 뜨면 잘못만 움직이면 그게 무너져요. 미끄러서. 그게 하나가 200만 원 넘어가요. 한 팔레트가. 하나가 딱 넘어지면 200만 원을 버려요. 날아가요. 어떻게? 그걸 쌓을 수도 없어요. 그냥 그래서 다시 떠가지고 쓰레기장에 가야 돼. 그게 종이가. 딱 한 번 실수했어요, 제가. 근데 그게 대표님이 그러더라고. 야, 나는 엄청 실수 많이 했는데 너는 그래도 하나 번진 것도 괜찮다 이러더라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기술이 엄청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컵을 돌면은 그게 무너져요. 그리고 또 랩을 씌우는데 가서 딱 해가지고 기계에서 바로 뽑지 못하면 또 무너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 지게차가 고장나요. 그 기계에 물려 들어가요. 엄청 빨라야 돼. 이게 기계가 딱 동작하기 전에 바로 하나 딱 넣고 딱 뽑았다가 또 다시 넣고 이렇게. 진짜 그 한국에서 일해보시면서 느낀 소감이 어땠어요? 북한에서는 다 강제 노동이죠. 그 사람들 하루 종일 일 시키고 쌀 1kg만 줘도 열심히 일할 거예요. 근데 안 주잖아요. 그래도 여기는 대가를 주잖아요. 열심히 할 만하잖아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게 제일 마음에 와 닿으셨구나. 그렇죠. 맞아요. 이게 가장 핵심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기농 학교를 갔어요.
기농학교 가서 공부를 좀 해가지고 나는 앞으로 촌에 가서 살 건데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하면서 기농학교 갔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약초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이 아니까. 우리인데 동의사는 기본적으로 약초를 끼고 있어야 되죠. 약초 모르면 안 되죠. 그래서 거기 가니까 그 약초 교실 실장 자리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교실 실장을 했어요. 제가. 기농학교 졸업하고. 거창에 가서 그 학교가 있어요. 기농학교. 거기 가서 약초 교실 실장을 하면서 약초 강의를 했죠. 40명이면 40명을 데리고 그냥 산으로 가요. 현지에서 가면 그 40명이 하나씩만 뽑아도 40개가 달아나요. 그렇죠. 자원이 말라가지 않아요. 저는 예를 들어서 당기를 설명해 주면 잎을 하나 뜯어 갖고 와서 이게 당기입니다. 자리 다 봐요. 그러면 그 40명이 하나씩 그러면 잎을 하나 뜯어보세요 하면은 40명이 거의 다 달라. 일전어 뜯어오는 사람, 요술이 뜯어오는 사람, 뭐 비슷하게 생겼거든요. 약초가. 그러면 그 뭐 10가지를 뜯어왔으면 10가지를 또 다 설명해야 돼. 그래서 제가 2가지, 1가지만 배우고 가도 공부 잘 된 거라고 내가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목적은 그 사람들은 정년퇴직 해가지고 전원생활 나가서 약초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 건강을 좀 챙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교육받으러 많이 와요. 그리고 약초 실장까지 하셨으면 그쪽으로 뭔가 사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가 그 이북에서 그 장출고라고 있었어요. 장출고? 그 약 이름 아니에요? 그렇죠. 출고라고 하는 게 그 동의보감에 그 삽주, 그러니까 백출, 그다음에 백봉령, 꿀, 거기다 감초 조금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원래 궁중에 원래 명약이에요. 그게 위를 따뜻하게 하고 그러니까 위험이 있는 것을 그러니까 이게 보강해주고 혈관을 그러니까 이게 재생시켜줘요. 그러니까 위가 편하면 온 장이 편한 거죠. 그 북한에서는 그 장출고를 옛날에 만들어서 그래도 조금 국민들 조금 줬어요. 그런데 고난 행군을 맞으면서 그 장출을 모두 싹 다 캐다가 쌀 바꿔 놓은 거죠. 중국에다. 근데 여기 우리 촌에랑 와서 보면 옛날 할머니들이 그걸 캐가지고 밤새껏 까가지고 시장에 냈다 팔아서 자식들 공부시키고 땅을 샀다 하더라고요. 엄청 귀한 약이에요. 옛날에. 그것을 우리는 해마다 약초 채취 월간이 있거든요. 무조건 캐다 바쳐야 돼요. 봄철하고 가을철하고. 근데 저는 그게 그 장출이라는 게 싹 다 캐다 팔아먹었으니까 그게 싹 없어지니까 그 장출고를 만들어가지고 제일 위에 놈드는 데만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만드는 것도 무장보초 서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사람들은 현대사회에서 얼마나 그 스트레스를 받고 위가 다 좋지 않아.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좀 내가 좀 한번 좀 풀어볼 수 없을까. 전국에 있는 그 삽주를 한다고 하는데 다 찾아다녔어요. 근데 그 여기 와서 보니까 중국의 큰 꽃 삽주 종자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게 약효가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95%를 외국에서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서 수입을 해가지고 들어오는데 실제로 이 베나치오, 할명수, 일체 여기에서 나오는 소화 부분에서 필요한 약들이 그 삽주, 그러니까 백출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필수예요. 그 약들을 만드는 데서 그 백출이 귀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 나가서 한 근을 살려고 하면 거의 우리 국산 살려고 하면 한 근 600g에 거의 5만 원씩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걸 찾다 나니까 그래도 농업진흥청 종자연구관 그런 사람을 만났어요. 오, 다행이네. 근데 수습을 하다 나니까 그 사람이 삽주 종자를 연구를 했더라고요. 연구를 해가지고 국산화를 시키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 사람 보고 저도 좀 끼워주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 좀 만들어 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삽주를 그 재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려고 하면 기술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려면 중국주 그러니까 백출보다 약효가 두 배 뛰어나는 거. 행성군의 삽주 농업인 연구회라는 거 만들었어요. 만들어가지고 제가 초대 회장을 하거든요. 어머.
그래서 그 회장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농가들을 단합을 시켜야 되고 그다음에 그 종자 공급도 해야 되고 수확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걸 하기 전에 제가 북한에서 그 장출고를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냐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키겠냐 그래서 그 이름을 제가 따로 달았어요. 뭐라고 달았어요? 진온고라고요. 아, 그걸 지금 만들고 계세요? 그렇죠. 그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 참 어려운 게 식품이에요. 식품을 한번 잘못 만들면 정말 몇십억이 달아나요. 그게 저게 엄청 까다로워요. 나라에서 이게 승인받고 도장 찍어주는 게. 그렇죠. 뭐 자격도 많이 따야 되고 식품 제조 시설도 있어야 되고 그 위생 관리 그다음에 이게 한번 이게 하면 무조건 다 압수가 들어와요. 몇 천만 원씩 만들어 다 압수가 가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품질과 위생과 이게 철저하게 해야 해가지고 되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는 강원도 횡성에서 사업도 하시고 사시잖아요. 강원도로 그러면 가신 이유가 부모님 고향이라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죠. 그러면 우리 지금 선생님께서는 강원도 횡성에서 사업도 하시고 사시잖아요. 강원도로 그러면 가신 이유가 부모님 고향이라서 그쪽으로 가신 거예요? 아, 그것도 좀 스토리가 있죠. 제 아버지 고향은 청주, 어머니 고향은 인제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부모님 고향은 가기 싫어요. 거기 우리 줄 있잖아요. 그 대개 보면 북한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데 가면 그 사람들이 땅 찾으러 왔나? 돈 받으러 왔나? 나 정말 많이 만났어. 그래서 아버지 고향, 엄마 고향 딱 중간에 가자. 그래서 횡성으로 가게 된 거예요. 친척 안 찾았어요? 안 찾아요. 저는 그 친척들을 찾고 후회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맞아요. 이게 도대체 뭐라고. 돈이 뭐인데. 그러니까. 아니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살다 가셨다라고 소식을 좀 전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 별로 그러고 싶지 않고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근데 좀 이상한 일은 제일 먼저 새 차를 사가지고 청주만 지나가면 고장이 났다고. 차가 틀리라는 거지 그럼. 그렇겠죠. 고장이 났다고 자꾸 뭘 떠요. 새 차인데. 그래서 우리 장인 어르신 보고 물어보니까 뭐 가라. 가라. 그래서 제가 집사람하고 같이 갔거든요. 가서 문중 거기 찾아가가지고 제가 그랬어요. 그 문중 거기에 그게 있어요. 그 제사 지내는데 조상님 저 제 힘으로 살려고 온 사람이에요. 자꾸 찾지 마요. 그랬어요? 그렇죠. 그 다음부터 지나가면 차가 문제 없어. 사실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지금 사모님 얘기 나오셨잖아요.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모님이 여러분 박사예요. 신사임당 후손이라고요. 어떻게 또 사모님을 만나게 되셨는지 궁금한데 일단 저 깜짝 놀랐어요. 남남북녀 다 뻥이더만요. 저한테 전화가 오시고 문자가 오시고 아주 매니저신데 인터뷰할 시간을 물어봤더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식사하시고 언제 가능하시고 신랑이 주무시는 시간은 좀 일찍이 주무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저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면서 남편분한테 다 맞추는 거예요. 나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뭐 머리도 이제 손질해서 제가 가면 좋겠죠? 그리고 말씀 속에서 굉장히 너무 사랑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만났어요? 그러게요. 제가 좀 사람들 좀 아픈 걸 좀 봐주다가 어떻게 저 사람이 부모님을 모시고 아파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장모님이 그때 장모님이 아니죠? 그렇죠. 어머니가 저를 선택한 거죠 또. 지금도 장모님 제일 좋아요. 근데 참 좋아요. 우리 장모님이. 장인 어르신도 엄청 좋고요. 너무 정직하시고 그 마음가짐이 진짜 왜 마음 씨가고 고와야 복도 받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겠죠. 남남북녀 다 뻥이지요? 그러게요? 남쪽 여자분이 어때요? 살아보니까 이 시간을 통해서 사모님께 점수 딸 기회를 드릴게요. 그냥 좋은 환경에서 많이 배웠고 참 분별을 알고
사람 마음을 이해를 잘해주고 그리고 또 훌륭한 집에서 자랐다니까 부모님들인데도 감사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 부모님들한테 고마운 걸 제가 보답을 해야 되죠.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몇 년 되셨어요? 지금 5년, 7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혼인신고는 그냥 4년 됐어요.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제 소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강은정 TV에 출연을 최근에 한 한이라고 하면 한성태 씨의 아내죠? 배우자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배우자고 제 이름 아직 소개 안 했어요. 네. 예, 배우자로서 저는 최현숙이라고 하고요. 저는 남쪽에서 남한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만난 남남북녀가 아니라 남녀 북남의 만남에 어디 출신이냐를 떠나서 여자와 남자가 만나는 것에부터 사실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남과 남이 만나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지요. 당연히 있는데 왜냐하면 서로의 문화 차이에 대해서 지금부터 새롭게 알아가야 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렸을 때 제가 즐겨 듣던 노래라든가 또는 공통의 이제 우리나라 전체적인 어떤 추억들 있잖아요. 뭐 IMF라든가 뭐 88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이 사람하고는 사실은 공유하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그거는 마찬가지죠. 남편이 어렸을 때 그쪽 체제에서 지냈던 일에 대해서는 저는 흥미롭게 듣기는 하지만 분명히 다르긴 다르죠. 그리고 새롭게 배워야 될 것도 많고 하지만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별 차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드님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신 거죠? 맞아요. 아드님을 그렇게 사랑한다고 들었어요. 사랑하죠. 사랑하고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죠. 자,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저 진솔하게 얘기하려고 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동안 가정을 꾸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부모님 사랑하죠. 제 형제자매들 사랑해요. 하지만 각자의 가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제 가정을 갖게 된다는 것은 그 가정의 구성원으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사랑할 대상이 나한테 생긴다는 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편만 있는 것보다 아들까지 있는 게 저한테는 큰 복이죠. 왜냐하면 사랑할 대상이 2배잖아요. 그게 좋고 그런 꿈을 꿀 수 있어서 좋죠. 걔가 이제 지금은 나이 30살, 이제 지금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가정을 꾸릴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 생기고 하면 저한테도 뭐 손자들 생기고 손녀들 생기고 할 수 있는 건데 엄청난 선물이죠. 혹시 부부싸움 해보셨어요? 아유, 그럼요. 혼자 사는 동안은 부부싸움을 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하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데 품어 안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 품어 안는다라는 게 이런 거죠. 미안해. 내가 앞으로 잘할게. 저는 정말 그런 얘기를 거의 살면서 안 해봤어요. 근데 남편이 생기고 나니까 그 말을 하지 않고는 부부관계가 유지가 될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남편도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저한테 미안하다, 고맙다, 이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가 될 수, 싸우죠. 싸우지만 그 얘기를 서로 용기를 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부부관계가 유지가 된다고 보고, 고마운 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북한 출신의 남성들은 남성 우월주의 그런데 많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자를 똑같이 동등하게 인정하고 본인이 미안하다고 하거나 하는 것을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부쩍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북한 남자가 이렇다, 남한 남자가 이렇다, 또는 여자가 이렇다, 그거는 그렇게 그 어떤 한 집단을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다 다릅니다. 저도 남한 여자가 어떻다라는 어떤 전형적인 거에서 이렇게 똑같이 판단받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냥 저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북한 여자가 이렇더라, 예를 들어서 여성적이고 뭐 남편 공양을 잘하고, 이러한 얘기를 듣고 북한 여자 찾고 싶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남한 남자가 어떻기 때문에, 또 북한 남자가 어떻기 때문에 라는 얘기를 듣고 찾고 싶어 한다면 제발 그거 하지 마셔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다만 내가 내 배우자를 찾는 데 있어서 그게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자기와 꿈을 잘 맞춰서 이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사랑을 줄 자신도 있다 라고 할 때 만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래서 선입견 내려놓고 만나면 모두에게 더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어찌 보면은 여기 와서까지 그 아들 하나 데리고 혼자 산다 생각하면은 참 저도 가슴이 아플 것 같은데 너무 잘 됐고, 아드님은 한국에 와서 후회 안 했어요?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요. 그 아들이. 예. 그 아들이 예. 맨 처음에 와서 좀 방황을 했어요. 참 많이 방황을 했어요. 네. 근데 제가 브로커비를 물겠다고 예. 가서 조선소 가서 일하고 예. 그런데 얘가 이 땅이 참 뭐랄까 낯설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먼저 온 애들, 그 다음에 걔들, 그런 좀 못돼 먹은 애들하고 돌아다니면서 같이 다니면서 담배도 배우려고 하고 예. 술도 먹으려고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혼냈어요. 혼내가지고 그렇게 내가 너를 살려고 그렇게 살라고 여기 목숨 걸고 데려왔냐? 응? 이건 아니다. 그래서 성갈라. 바로 그랬어요. 호적에서 파버린다? 네, 파버린다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저도 머질지요. 눈물 흘리면서 집에서 쫓아냈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방황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도 애가 적응이 빨라가지고 그래도 그런 반도체 그 다음에 이런 회사들 다니면서 그래도 한 30명씩 거느리고 팀장까지 하더라고요. 내가 잘 됐다. 그래서 그때 내가 너무 또 저 걔를 내보내고 1년 동안 일체 연락도 안 했어요. 어떻게 사는지도 마음이 많이 아프죠. 그런데 한동안 지나가지고 설날이 됐어. 걔도 외롭죠. 아빠한테 전화 왔더라고. 아빠 제가 잘못했다고 울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살다 나면 다 그럴 수 있어. 정신을 차리면 여기 좋은 세상이야. 그때 방황할 때는 차라리 북한에다 놔두고 오지 막 이러면서 그랬어요. 난 온 거 후회한다고. 그 소리 들으니까 더 마음 아픈 거죠. 참. 그래서 1년 조금 넘어서 설날이 돼가지고 전화가 온 거죠. 그래서 내가 용서할게. 그래서 일 그만하고 내가 좀 공부해. 그랬더니 일을 하면서 걔가 아버지인데 매달마다 자기 월급을 타가지고 50만 원씩 용돈을 보내는 거예요. 야, 아들 50만 원씩. 잘 뒀다. 그래서 괜찮네요, 그걸 아들. 내가 이렇게 딱 모아놨다가 회사를 그만두면서 가서 공부를 해. 네 그 위에서 딴 그냥 고등학교 졸업도 없잖아. 가서 그거부터 따고 공부 좀 해. 그랬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더니 며칠 공부하더니 가서 검정고시 치고 온 거예요. 아버지 나 합격했어요 이러더라고. 야, 이 부자간이 머리가 진짜 좋네요. 그래서 걔도 열심히 일을 하고 참 성실해요. 아빠 닮았겠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만나고 그래서 공부를 해라. 공부를 해. 했더니 그 학교를 찾은 거죠. 찾아가지고 가서 1년 조금 더 돼가지고 그 학교에서 기적을 쓰고 나온 거예요. 국가 자격을 10개 따갖고 나왔더라고요. 야, 이게 뭐야? 뭐 소방, 전기, 그 다음에 무슨 뭐 공조, 냉동, 뭐 무슨 거 해가지고 10개를 자격을 따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부산 그 롯데월드인지 거기에 그러니까 산업기사 자격을 치려면 현장 경험이 또 1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취업을 하더니 또 공부를 해가지고 또 산업기사 자격을 또 따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기 부산 그 강서 쪽에 그게 다이소 물류센터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러니까 관리자, 그러니까 자격이 있어야 들어가요. 근데 걔가 들어가서 뭐 자기 나이 많은 사람들도 거느리고 일을 하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을. 리더가 됐네요. 그래서 그런 거 좀 있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여기 와가지고 야, 그래서 거기서 뿌리 내리지 말고 다른 체험도 좀 해. 그랬더니 거기다가 사직서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 나 세계여행 갈 거예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돈 있으니까 아니 근데 저
퇴직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네. 퇴직금 가지고 여행 간대요. 예. 그래, 알았어, 가. 예. 그랬더니 이제 지가 또 다 수속을 해가지고 예. 베트남으로 해가지고 필리핀으로 한 달 돌아다니다가 또 왔어요. 예. 예? 지금은 그래도 여기에 가까운 데서 지금 고정 직업은 아니지만 이제 우리가 저기 영종도에 걔를 살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가서 이제 좀 직업을 좀 알아봐라. 그리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정말 진짜 열심히 사네요. 진짜. 아유,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그러면 진짜 아들도 이렇게 잘 되시고 하니까 이제 사업만 잘 되면 될 것 같아요. 뭐 잘 되겠죠. 그래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북한에서 그 동리사로 계셨잖아요. 약만 만들고 계신데요. 근데 정말 귀한 이 재주를 여기서 따셔요. 따셔갖고 많은 사람 살리세요. 여기 한국에 제일 많은 게 한의사예요. 탈북민 한의사. 근데 이제 따면 예. 제가 이제 거의 70이 돼야 따요. 10년 넘게 공부해야 돼요. 그치. 의사 공부는. 한국에서는 그래요. 그냥 약초 연구를 하고 약초를 해가지고 나라에 보탬이 좀 될까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뭐 어때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땅을 사가지고 그 땅에다가 지금 공장도 세우고 2층짜리를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저 기계도 놓고 이렇게 생산을 해야 되니까. 근데 그게 지금 우리가 펜션까지 하고 있어요. 그 온양가라고 네이버 치면 다 나와요. 아, 그래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라고 치면 우리 온양가가 행성군에서 1호 한옥 체험 스테이. 저 가도 돼요? 네, 와요. 나가서 한 일주일 그냥 이놈의 나고네 그저 나를 그저 갈구는 날에 거기 가서 좀 살다 오게. 네? 오셔도 돼요. 한옥. 참 멋있는 집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서 치료받고 먹고 자고 와보고 처음에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목숨을 건다고 한다 하지만 진짜 목숨을 건 탈북민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왔지만 여기서 좋은 짝을 또 사모님을 만나서 지금 사업 열심히 하시면서 사시고 저는 무엇보다 진짜 신뢰를 갖고 우리가 바라봐도 될 정도로 그 거둔 심정으로 사시니까 저는 탈북민으로서 진짜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제가 감사합니다. 마음이 들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끝나게 안 해요. 저는 이제 저기 행성으로 날아가겠습니다. 거기 가서 또 뵙죠. 감사합니다. 놀러 오세요. 예.